get them dying이냐고? It's a pity that there are many people dying of starvation.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람은 people이죠. 근데 사람들은 죽는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ill을 쓸 수는 있어요. They are killed. 그들은 죽임을 당한다. 근데 die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사라는 단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못 씁니다. died란 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냥 dying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 이 동사는 사물이랑 안 어울려, 이 동사는 사람이랑 안 어울려로 판단하기에는 사실 영어가 가지는 판단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중에 영어 실력이 더 쌓이면 단어를 보자마자 얘는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단어, 얘는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단어야를 보면 제일 확실한데 그게 어려우면 자꾸 봐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stand 같은 경우는 be stood라고는 안 써요. stand를 하는 거 써요. 비슷한 거. 그리고 그거는 9번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9번을 맞췄다면 조금만 틀면은 맞출 수 있어요. 좋은 줄. 자, 잘했고 여러분. 자, 일단 앞에를 보면서 써주세요. 이거 선생님이 갈 테니까 민서만 대점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1교시에 많이 하자. 2교시 때는 여러분 자습 시간을 주는 게 여러분도 마음이 편안하겠죠. 뭐 많이는 못 주지만 10분, 15분 주는 게 목표예요. 자요. 민서. 다음에 늦으면 안 돼? 늦으면 빽빽이 줄 거야. 저런? 빽빽이 2번 쓰고 가야지. 어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빽빽이를 2번 쓰고 이거를 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 다음 11시부터 민서야 그 시험 있니? 네. 네? 근데 그 뒤에 수학 타면 레트. 몇 시지? 저 1시 아닌 4시에 가요. 왜 이렇게 달라? 아니 그게 타임이 10시, 1시, 4시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아무 데. 그러면 언제 갈까? 4시에 갈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알았어. 그러면 보고 보여주고 가. 네. 근데 내 생각에 그때 선생님이 1시에 북카페에서 그 감독하고 있을 거거든, 시험하는 거. 그럼 그 어디서? 이거 그냥 그 다 하고 이거는 빽빽이는 벌칙 빽빽이랑 해야 되는 빽빽이 둘 다 찢어가지고 선생님 공책에 놓고 가고 선생님 자리에. 그리고 얘는 그 데스크 서식 같은 거 없어. 근데 어디서 써요? 그냥 저쪽 갔어요? 내 생각에 정 안 되면 교무실 가서 혹시 앉아 있어도 되냐고 하고. 왜냐면 오늘이 조금 교실이 안 남는 거야. 자 여러분 거의 다 쓴 것 같군요. 자 선생님 설명 들어갑니다. 오늘은 대명사라는 단원이에요. 대명사. 일반적으로 대명사 단원을 그 문법에서 그렇게까지 막 유명한 이름으로 다루진 않죠. 너 뭐 이번 문법 시간에 그 진도 테스트 어디야 했는데 뭐 투부정사 현재 완료 이런 건 나와도 대명사야. 이거는 좀 약간 덜 그렇잖아요. 근데 대명사 안에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시험 문제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 파트가 있어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맞습니다. 대신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it들은 다 너무너무 쉽죠. 대명사 it, 예를 들면 인칭 대명사 같은 건데 he, she, it, 3인칭 단수주어의 대표적인 친구들이 지금 대명사 it입니다. 이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t is my book, 그것은 내 책이다. 이거는 그냥 그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경우는 초등부 때 아마 거의 다 졸업을 하고 왔을 텐데 시간, 날씨, 날짜, 온도, 거리, 무게, 명암이죠. 주연아 이때 명암은 뭘까? 명암. 더 까만로. 뭐라고? 까만로. 까만거가 뭐예요? 검은색. 그치 맞아요. 까만 거 미안해요. 그 까만 거나 아니면 이제 좀 밝은 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어둡고 밝음 맞습니다. 잘했고 그 보통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날씨예요. 뭐 it is sunny, it is rainy 이거고요. 나머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때의 주요 포인트는 해석을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는 공통점이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게
3번하고도 똑같아요. 3번도 해석을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3번이 이 중에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에 보통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르는 게 동명사 쪽은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는 있는 앤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절은 그래도 좀 나오죠. It is true that 뭐 he likes her. 그러면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건 true다. 진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주어 it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가목적어 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땐 진목적어라는 게 있는데 진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I find it difficult 투부정사 하면은 투부정사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 돼요. 그때 find는 오형식 find죠. 나는 뭔가를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니까 I find it difficult 투부정사 이러면 사실 그때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투부정사 행동을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가주어의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가목적어는 그냥 자리만 주어에서 목적어로 바뀐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오늘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한 2페이지가 이제 쓸 게 좀 있고요. 그 뒤로는 다시 또 이제 쓸 게 좀 덜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중요 포인트예요. 네, 이때 강조 구문. 대명사 이름을 대명사로 짓지 않는 문법책도 엄청 많고요. 그나마 명사, 네, 명사라고 부르는 단원이 있죠. 근데 명사로 들어가도 it을 이렇게까지 부각시켰던 문법책은 많이 못 봤어요. 우리 문법책은 지금 it의 어떤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법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때 강조 구문을 보고 있는 거고요. 혁진아, 이때 강조 구문하고 it 가주어 대진주어 구문하고 똑같은 걸까 다른 거? 어때? 다른 거죠. 다른 게요. 어차피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본 게 아니어서 이름이 다르죠. it 가주어 대진주어랑 it that 강조 구문이랑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라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다른 애니까 우리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는 이 뒷페이지에서 알려줄게요. 화이팅! 다들 잘하고. 저 I에서 A로 분단되는 뜻이? 네네. 이거는 그 탐 같은 경우는 이 탐이 이제 앞쪽으로 가서 탐이 된 거는 애들이 대부분 이해하던데 이 여기 만약에 I라는 주어가 있는데 얘를 앞으로 보낼 때는 it was me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me 안 돼요. I로 가야 돼요. It was I 한 다음에 broke the door 이렇게 나가요. 아버님 알죠? 주격으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하죠. It was me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익숙하지만 여기 이때 구문에서는 I면 I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탐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다 알아듣고 이제 탐을 하는데 저런 거는 좀 힘들어요. he가 맞아. It was he 이렇게 가야 돼요. It was him이 아니야. 잘 물어봤고. 자, 이쪽은 여러분도 알지만 시험 문제 내기에는 좋은 폼을 갖고 있어요. 모든 문법 단원이 동일하게 시험 내기 좋지는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고 싶을 때는 얘네들은 너무 내기가 좋죠. 이런 폼. 애들 기준도 확실하고 틀리고 맞고 서술형으로 내도 부담 없고 그래서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고 여러분이 이제 주요 많이 나오는 시험 유형만 먼저 잡아도 문법에 자신감이 생기고 좋죠. 더 윗반 올라가면은 이런 것까지 나와 하는 걸 더 많이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많이 나오는 건 뭔지 알고 있어요. 이제 다들 잘하고 있죠. 지식을 항상 활용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오늘 이따가 보는 시험에서도 이때 강조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모의고사 중에 여러분이 뭐 언제든 나오는 걸 좀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볼 때마다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당연히 가주어잇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45문제 중에 계속 나올 거고. 이따가 모의고사 풀 때는 이 듣기에 집중할 듣기.
여기 알겠지만 듣기가 안 좋으면 체감상 이번 시험은 좀 어렵구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듣기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에이스 1 이상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할 것 같고 에페하고 에페 아랫반 같은 경우는 듣기 할 땐 듣기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독해를 하다가 하나라도 더 틀려버리면 손해가 많구나. 그냥 듣기 할 땐 듣기. 그렇게. 자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그 공들여서 색깔을 나눴죠.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을 딸깍딸깍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그냥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놔야 눈에 확 띄니까.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고요. 이번 만약에 이걸 진도 테스트를 본다면 얘는 무조건 나와요. 자, Tom broke the door at school yesterday 하면 태영아 해석 한 번만 해줄까? 톰은 문을 부셨다 학교에서 어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톰은 뭐 어제 학교에서 문을 부쉈다인데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던 이 1번 얘는 주어예요. 2번 얘는 목적어죠. 3번 얘는 장소, 4번은 시간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을 각각 강조할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순서대로 강조점이 잡혔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강조하려고 앞에 온 애들을 강조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어제 학교에서 문을 부쉈던 건 바로 텀이었다 입니다. 바로 텀이었다. 밑에 같은 경우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제 학교에서 텀이 부서뜨렸던 것은 바로 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는 바로 학교에서 텀이 그 문을 부쉈다. 어제. 그리고 맨 마지막은 바로 어제였다. 텀이 뭐 그 문을 학교에서 부쉈던 것.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강조점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특징이 있어요. 그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앞에 강조하려고 가면은 뒤에 주어를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주어가 없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뒤에. 그럼 불완전하죠. 주어는 되게 필수 구성 성분인데 주어가 안 보이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지금 강조하려고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 뒤쪽은 목적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수 구성 성분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근데 밑에 한번 가보자. At school. 주연아. At school이 뜻이 뭐야? At school. 학교에서 학교에서죠. At school은 전명구 수식어거든. 수식어는 필수 구성 성분이니 아니니?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 T가 안 납니다.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물론 전체 이 문장을 원래 알았던 친구라면 이제 at school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필수 구성 성분이 빠진 문장이 아닌 거죠.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주어 목적어 빠졌을 때는 뒤에 딱 보면 T가 나지만 3, 4번은 장소랑 시간 부사구기 때문에 빠져도 T가 안 난다.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완성시키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지금처럼 예문 한두 개 가지고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가끔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주희야. 여기 broke를 보면 이 파란색 문장은 과거형 문장이니 현재형 문장이니? 과거형이죠. 그래서 was입니다. 정우야, 만약에 여기가 breaks였어.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is가 되겠죠. 그 정도는 잘 챙겨주세요. 넘어갑시다. 잘 해봅시다. 잘 해보고 이제 주희랑 주연이 조금만 잠게요. 자, 갑니다. 여기만 좀 넘어가면 돼요. 여기만 넘어가면 뒤에는 뭐 공 모양 나오고 금방 이제 쉽게 하니까. 경민이가 웬일로 앞에 앉아 있나 했더니 뒤에 있어야 내가 데리고 왔지,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오늘 한 명이 안 왔는데 한 명이 안 오지 않았군요. 의준이랑 민서가 다 왔죠.
다 썼니 얘들아? 다 쓴 친구들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비교하는 방법을 두 개를 주는데요. 비교 방법을 둘 다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적어주세요. 문법 책에서는 1번을 많이 알려주는데 1번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2번이 좋다고 생각해요. 2번은 이제 선생님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물론 2번도 예외는 있습니다. 형용사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잘 적으세요. 잘 적고 선생님 설명 들어갈게요. 설명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it that 강조 구문하고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하고의 비교예요. 자 일단은 그 비교하는 방법 1번을 알려주면 비교하는 방법 1번은 그 이 중간에 와 있는 강조점 또는 여기는 강조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동사랑 that 사이에 있죠. 여기에 있는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워보는 겁니다. it도 지우고 비동사 was도 지우고 that도 지우면 돼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딱 말이 되죠. Tom met her yesterday 하면은 말이 되는데 말이 되는 건 강조 구문. 그렇게 지웠을 때 said he couldn't meet her 했을 때 말이 안 되면 가주어 it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쪽은 선생님이 봤을 때 주어는 그런데 목적어 같은 거는 옮겼을 때 잘 말이 안 되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1번이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2번 같은 경우 형용사가 오면은 무조건 it 가주어 that 진주어 형용사가 아닌 애가 오면은 it 강조 구문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that 강조 구문. 자 보면은 여러분 이 앞쪽에 아까 그 상황을 살펴보세요. 이 강조하고 싶은 애가 주어이면 주어를 데리고 갈 거고 목적어였으면 목적어를 데리고 갈 거고 시간 장소구 장소부사구 나오거든요. 시간 부사구 장소부사구 그 어떤 것도 형용사가 없어요. 형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it 가주어 that 진주어 용법입니다. 여기서 대신 조금 부족한 그 5%의 예외는 어떤 게 있냐? 얘가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t was my job that I take care of her 이러면 그녀를 돌보는 것은 내 일이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my job 명사죠. 하지만 형용사가 오면 일단 무조건 it 가주어 that 진주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일단 다 왔고 이제 좀 심심한 페이지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짧을 거예요. 조금씩 빨리빨리 나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 공들였던 이 두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페이지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가봅시다. 근데 교재에서는 얘를 따로 빼놨길래 선생님도 따로 빼놨는데 교재에서는 따로 빼놨기 때문에 따로 빼놨네. 잘했니?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때 it은 가주어이시고요. that은 진주어 that인데 애초에 교재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얘를 따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를 it 가주어 that 진주어로는 안 부르더라고요. 해석은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입니다. 만약에 옛날 일이었어, 보였어 이러면 seemed가 되는 거고 appeared가 되겠죠. 다만 이쪽은 주어를 얘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데리고 와서 뭐 예를 들어 he였으면 he seems to 부정사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다음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제기대명사가 안 들어가더라고 우리 책에는. 자 부정대명사로 갑니다. 부정대명사로 들어갈게요.
그럼 몇 장이 안 남았어요. 얘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끝이거든. 5개인데 뭐 반은 그림이고 거의 없습니다. 네, 갑시다. 근데 2교시를 하긴 해야 되는구나. 1교시 안에 다 못 끝내. 2교시 때는 3종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3종. 부정대명사는 그 부정사 할 때 부정이거든요. 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정할 수 없는 걸 이제 말하는 대명사. 잘 쓰고 있어. 그 짜잘짜잘한 문법으로 많이 나오고 어쩌면 고등학교 때 많이 써먹을 페이지예요. 고등학교 때 each, every 이거 맨날 나오고요. 나머지 또 많이 나옵니다. all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잘 알아주시고 고등학교 문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다 나오는 건데 이쪽들은 사실 이름을 붙이긴 붙였지만 뭐 갑자기 펴볼 만한 단원들도 아니고 이게 알아두는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가정법 이렇게 큼지막한 문법만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우리 민서가 both는 무슨 뜻이니? both A and B. 자, 둘 다죠. 둘 다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는 안 돼요. 둘은 어쨌든 하나는 절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both A and B라고 해도 되고 또는 both of students 하면은 무조건 2명인 겁니다. 그 친구들 2명 모두, 그 학생들 2명 모두가 돼요. 복수 명사가 오고 both 하고 나서 복수가 오기도 하고 both of 하고 나서 복수 명사 오기도 합니다. 2번은 별표인데 별표 하나만 더 쳐주자. 2번에 별표 하나만 더 쳐주고 2번 같은 경우는 every나 each 같은 거 뒤에는 단수 명사가 무조건 오고 단수 동사가 와요. 그러니까 every day is a happy day 하면은 단수 동사를 복수해야 되는 거죠. each도 똑같은데 each 같은 경우는 우리 책을 보니까 이것도 알려주더라고요. each of 하고 복수 명사를 하기도 해요. each of my classmates 이러면 내 반 애들 각각이 된다. 각각. 그때도 단수 취급이에요. 여러분이 every 뒤에 단수 명사가 안 오는 걸 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every 2 days 하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러죠. every 2 days. 근데 그건 정말 예외고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단수 명사가 온다 보시면 돼요. 밑에 가자. 같은 경우는 복수 명사가 오면은 복수 취급, 단수 명사가 오면은 단수 취급, 또는 셀 수 없는 명사와도 단수 취급이에요. 밑에 있는 거 all the money was gone. 경민아 해석 어떻게 하니? 모든 돈이 사라졌다, 그렇죠? 준호야 여기서 money는 셀 수 있는 명사일까 없는 명사일까?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all of them are Korean 할 때는 여기를 잘 봐봐야 되더라. 지금 them은 대명사거든. them은 대명사인데 them이 대명사면은 사람일 때는 복수로 꼭 취급을 하시고요. 사물일 때는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지금 사람 예시를 쓴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한국인들이다라고 하는 거. 네, 근데 만약에 그 어떤 물건들이 다 한국산 물품이었으면은 그 물건들은 is라고 해야 돼요. is Korean. 한국산이다. 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1교시에 하고요. 뒤쪽은 3쪽만, 페이지 3만 2교시 하겠습니다. 아마 엄청 빨리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문제 풀이는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10분 15분은 자습을 하는 걸로 하죠. 그럼 되겠고 지금 이제 친구들은 시험을 보고 있겠죠. 네, 여러분이 뒤에 가서 시험을 볼 겁니다. 잘 써주시고요. 이제 오늘 1교시의 마지막 페이지 썸과 N입니다. 둘 다 뭐 많이 보죠. 많이 볼 거고 여기 규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직접 미국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바꿔서 쓰기도 해요. 막 꼭 언제나 의문문은 N이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썸 같은 경우는 긍정의 평서문이라고 했는데요. 평서문은 별거 없어요. 평서문은 그냥 평범한 문장이거든요. 주어, 동사 이 순서로 오면은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문장은 평서문이에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 동사, 주어 순서가 보통 바뀌죠. 뭐 do you 하면서 바뀌거나 are you 하면서 바뀌죠. 네, 그거는 의문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1번 썸이 쓰는 건 권유 의문문이라 부르고 any를 쓰는 거는 그냥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 차이냐? 권유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Do you want some juice? 주나 이거 어떻게 써요? Do you want some juice? 그렇지 저겁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yes 하면은 뭘 할 것 같아? 상대방이 yes 하면은 주스를 주겠죠 보통. 그때가 권유 의문이에요. 알겠죠? 권유한 거야. 너 이거 먹고 싶니? 한테 권유 의문.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통의 의문문은 뭐냐면 진짜 순수한 궁금증. Do you have any milk? 이런 경우 있죠. 정우야 무슨 뜻이야? Do you have any milk? 저는 아무 우리나 가지고 있는 그렇지 저겁니다. 이건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이때는 썸을 안 써요. any를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궁금한 거니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문법 시험에서는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가서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알아들어요. 대신 여기 보시다시피 some of them were sent to Japan 했을 때 some은 약간 있는 거니까 이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그 단순지 복수지가 갈리거든요. 선생님은 여러 명 뱀을 썼으니까 were 복수 동사로 받으시면 돼요. any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do you have any milk처럼 진짜 순수한 의문문 또는 조건문 또는 부정문 not이나 no가 있을 때는 any를 쓰면 돼요. Do you have any paper 했을 때는 yes I have some 이러면 잘 봐. 이거는 긍정이어서 그래. 긍정 평서문이어서 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아니 난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앞에 no라는 부정문 때문에 any를 써야 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여러분 1교시 여기까지 마무리할 테니까 복습합시다. 복습으로 짜르륵 좀 읽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오세요.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꼭 하고 이제 오늘은 그래도 나름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교시는 더 짧습니다. 일단은